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영서 중북부 지역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된 철원과 화천, 양구 지역과 내일 오전부터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된 춘천시와 인제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영서 지역의 예상 강우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고 동해안 지역은 5에서 40mm로 예보됐습니다. 춘천 등 지난주 폭우 피해 지역은 휴일인 오늘도 복구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망연자실한 피해 주민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송암동의 작은 주택, 20대 자원봉사자들이 보일러실 안에 쌓인 토사를 퍼냅니다. 담은 토사는 빗물에 푹 꺼진 마당 한 켠을 다시 메우는 데 사용합니다. 갑자기 당한 수해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했던 피해 주민도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 집 같은 건 남자도 없는데 우리 집은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와서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요. 아주. 경기도에서 먼 길을 달려온 자원봉사자들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갑니다. 생각보다 뒤에 흙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좀 제 처음인데 자주 와가지고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춘천시 동네면의 또 다른 피해 농가, 가축 축사와 시설물은 강한 물살에 휘어지거나 흩어졌고 창고에는 각종 농기계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닦고 씻자 피해 현장은 비로소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정신이 없는데 모든 걸 다 와서 뭐 지저분한 거고 뭐 똥 같은 거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걸 다 막 빼내고 그런 게 고맙지요 뭐. 지난 일주일 동안 춘천 수해 지역을 찾은 자원봉사자만 3,400여 명. 갑작스런 수해에 망연자실했던 수해 주민들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에 재기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경제나 학업 지원에 머물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가족 중심의 복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6평 남짓한 단칸방이 10살 은인의 집입니다. 우울증과 인지장애를 가진 엄마, 근로능력이 없는 아빠가 항상 집에 있지만 은희는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은희에게는 학업이나 스포츠 등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실상 은희에게 절실한 건 가족의 화목입니다. 엄마 때로 아들이 못마땅한 거고 또 아들은 또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은 또 엄마가 답답한 거지.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미혼모 현영 씨는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몸의 불편함과 경제적 문제로 우울증까지와 아이 양육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마비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 육아 문제서부터 또 경제적인 문제서부터 또 집도 그때는 없었고요. 횡성군 드림스타트 센터가 지역의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 313명을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이처럼 가족 간 갈등이나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에 대한 정서와 건강, 인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이만 케어를 해가지고는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은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또 서비스가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최근 들어 취약 아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족에서부터 변화시켜보자는 가족 중심의 복지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양육 의지 저하 등의 문제를 가진 부모에겐 심리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갈등을 겪는 가정에는 유대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아동의 학업에만 집중됐던 복지책이 가족으로 확대되면서 근본적인 아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도내 최대 무역항인 동해 묵호항의 물동량 증가세가 주춤합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도 문제지만 항만 물동량이 포화 상태에 도달해 지속적인 성장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도내 유일의 국가 관리항으로 통합 운영 중인 동해 묵호항.
주요 화물인 시멘트와 석회석, 유연탄을 위주로 물동량은 매년 5에서 6%씩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출입 화물이 줄면서 물동량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올해 물동량은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지만 과거보다 증가세는 확실히 둔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 상반기 물동량은 1,580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 1,557만 톤보다 1.5% 늘었지만 물동량 증가세는 4%포인트 이상 꺾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전국 항만의 물동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해묵항의 물동량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타항만에 비해 실적은 나은 편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동해지구의 물동량이 처리 가능 수준인 2,800만 톤을 넘어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서 추가적인 물동량 처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화력발전소 건설 등으로 향후 항만을 통한 물동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항만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항만 확장을 서두르는 일이 더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춘천에서 당원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새누리당의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의 탈법적 정치 공작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주요 8대 쟁점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선군 고한읍 한백산 야생화 축제가 오는 2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됩니다. 천상의 화원으로 불리는 만항제와 고한시장을 무대로 열리는 한백산 야생화 축제는 야생화 군락지를 중심으로 들꽃 가요제와 야생화 판매 등의 행사가 열립니다. 또 숲속의 공연을 비롯해 향토 특산물 판매장, 먹거리 코너, 초대 가수 공연 등이 행사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구타와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한 경찰 간부의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는 구타, 가혹행위 사건으로 부대가 해체된 원주 307 전투경찰대 중대장 39살 정모 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정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타와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한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으로 부대 해체 등 경찰 전체의 명예도 실추된 점으로 볼 때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07 전경대 중대장이던 정 씨는 2011년 1월 초 부대 내 구타, 가혹행위를 확인해달라는 부모들의 신고를 받고 묵인 은폐한 이유로 해임 처분됐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정한 세슘 기준치가 킬로그램당 370베크렐이지만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킬로그램당 100베크렐로 기준을 강화했다며 국내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실제로 세슘이 검출된 적이 있는 고등어 등 회유성 어류가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명태와 고등어, 멸치 등을 특히 규제할 식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방학 초중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사이버 특별교실이 운영됩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내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학습 사이트인 강원 에듀월드에 여름방학 특별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